아니, 아줌마가 통역을 한다고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밀어버립니다. 미영은 청소 카트 손잡이를 쥔 채 떨리는 숨을 삼키고 회의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 커지고 그녀의 과거가 영화 장면처럼 떠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들이 조용히 따라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영은 모니터 세대를 번갈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전 9시였지만 그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있었어요. 5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미영은 여전히 해외 영업부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된 계약서들. 미영은 그 모든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몇 안 되는 직원이었습니다. 25년간 한 우물을 파온 결과였죠. 하지만 그 우물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미영은 그 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해외 영업부 이미영 과장입니다. 호주 바이어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들의 오후는 한국의 아침이었죠. 미영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계약 조건 변경, 배송 일정 조율, 품질 보증 문제까지 한 통의 전화로 수억 원이 오가는 협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중국 측이었습니다. 미영은 중국어로 대응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이메일 알림이 15개나 떠 있었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후배가 커피를 건넸어요. 과장님, 커피 드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오셨죠? 미영은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응, 독일 쪽 시차 맞추려고. 후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과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미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25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손이 가끔 떨렸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오전 10시 미영은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상무와 이사, 그리고 몇몇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무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과장, 독일 바이어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왜 보고가 늦었습니까?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메일이 와서 오늘 아침 첫 업무로 보고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밤 11시면 충분히 확인할 시간 있었잖아요. 왜 즉시 보고 안 했어요?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 11시면 이미 퇴근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상무의 기준에서는 해외 바이어 대응은 시간과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과장,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 실수예요? 50 넘었으면 더 꼼꼼해야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50 넘었으면 나이가 문제라는 거였죠.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 말 이번 달에만 3번 들었어요. 이 과장, 나이 들면서 집중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미영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굳어진 표정.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어요.
미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25년 해왔잖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피부를 타고 흘렀죠. 그때 동료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보더니 수군거리듯 말했어요. 미영 씨, 또 상무님한테 혼났다며? 요즘 실수가 왜 이렇게 잦아? 미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조심해야지. 여직원은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미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오후 2시 미영은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동시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일을 하며 먹는 게 일상이었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었어요. 미영은 중국어로 대응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들이 가득했어요. 두통약, 소화제, 수면제. 미영은 두통약을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약 또 드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두통약이야. 후배가 작게 말했어요. 과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익숙해.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몸은 정직했습니다.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미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4시 미영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호주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였어요. 미영은 통역을 맡았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과 호주 바이어 사이에서 미영은 두 언어를 오가며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25년의 경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주 바이어가 뭔가 말하는데 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쪽에서는 한국 측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 과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영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야가 흐려졌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영은 간신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영은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순간 미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후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이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가 구급차 불러요. 빨리. 미영은 가슴을 움켜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동료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과장님, 천천히 숨 쉬세요. 천천히. 하지만 미영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죽는 건가? 나 죽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영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병원 응급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보입니다. 미영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공황 발작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환자분, 최근에 업무 강도가 높았나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영 씨,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완전히 쉬셔야 해요. 미영은 작게 말했어요. 쉬면 회사에서 잘릴 텐데요.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보다 환자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일주일 후 미영은 사직서를 들고 상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상무실 안 상무는 사직서를 받아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 25년 다닌 회사를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 나이 들면 다 어디 아프죠?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나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무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요즘 일 처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만두는 거죠?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건강히. 상무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어차피 50 넘은 직원들 언제까지 회사에서 안고 갈 수도 없고 사직서 수리하죠. 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상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는 2주일 안에 끝내세요.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상무는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영은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이 과장님 그만두신대. 나이 들어서 못 버티신 거 아니야? 요즘 실수도 많았잖아.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을 뿐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 미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5년간의 공로패, 사진들, 명함철. 손이 떨렸습니다. 후배가 다가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응,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아. 후배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과장님이 이 부서 다 이끌어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영은 후배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너희들이 잘할 거야. 다들 똑똑하잖아.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통약들이 가득했어요. 미영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주일 후 미영은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짐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25년간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미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은 빌딩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내 모든 걸 바친 곳이었어. 그런데 나는 버려졌어. 미영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지방 소도시. 미영은 청소복을 입고 건물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의 청소일이었어요.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동료의 전화였어요. 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료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미영은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동료는 신나게 말했어요. 나는 좋지.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리고 있잖아. 내가 맡았던 호주 바이어 건 후임자가 완전 망쳐서 계약 날아갔대.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료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아무튼 나는 잘 지내. 미영 씨도 건강 챙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밤 미영은 좁고 어두운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테이블을 봤어요.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제였죠. 미영은 약을 먹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잃었어. 커리어도 자존심도 나 자신도.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미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해. 준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미영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과거를 묻고 현재에 만족하려 애썼어요. 공황 발작은 약으로 조절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했어요.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아들 준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8살의 준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위암 진단을 받은 아들 준호에게 의사는 즉각적인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3년간 모아둔 돈은 첫 수술비로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항암 치료비였고 그 금액은 그녀가 지방의 청소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영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54세 나이에 3년간 청소만 해온 경력으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 건물 청소 공고를 봤습니다. 급여가 지방보다 30% 높았죠. 미영은 주저없이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한 달이 됐어요. 미영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준호를 돌봤죠. 준호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만 일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괜찮지 않다는 걸. 항암 치료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도요. 미영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죠.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미영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무역회사의 청소 일을 선택했어요. 급여가 조금 더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3층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걸레를 헹구며 물이 흐리게 변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였고 무역회사 3층 복도는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반짝이는 타일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에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54세 나이는 손등에 먼저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항암치료 3차 일정 안내. 입금 확인 후 예약 확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죠. 미영은 화면을 끄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하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미영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주 바이어 일정이 당겨졌다고요? 그럼 통역은요? 급박한 톤이었어요. 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곳의 일은 이미 먼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호주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 그녀가 능숙하게 다루던 언어 중 하나였죠.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며 미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이 넘어서까지 현역으로 뛰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까지 5개 언어를 구사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입사해 25년 넘게 한 우물을 팠고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었죠. 동료들은 그녀를 언어의 달인이라고 불렀고 상사들은 그녀 없이는 주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50을 넘기며 몸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는 전화, 시차를 무시한 회의, 한 글자의 오역도 용납하지 않는 긴장감.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영은 청소일도 제법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청소도구와 세제만 있으면 됐죠. 사람들은 그녀를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불렀고 미영은 그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게 나았으니까요. 미영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오전 10시 미영은 3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려 했지만 한 직원이 복도로 뛰쳐나오며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2시에 도착한다고요? 원래 내일 오전 일정 아니었어요? 목소리에 패닉이 묻어났습니다. 통역사가 없으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요? 호주 바이어 임원단이 직접 오는 건데 이번 계약 날아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시잖아요. 미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호주 바이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년 전까지 그녀는 호주 시드니의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호주식 억양과 슬랭, 비즈니스 문화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미영은 청소부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과장님, 어떡하죠? 통역 에이전시에 전화했는데 오늘 당일은 불가능하대요. 영어 가능한 직원 중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직원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토익 900점 되잖아. 김대리 시켜. 과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답했어요. 하지만 과장님, 김대리는 회화는 자신 없다고.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과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미영은 청소 카트를 멈추고 회의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호주 바이어들과의 협상 테이블, 계약서의 세밀한 조항들, 통역의 정확성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던 순간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제 청소부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미영은 카트를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회의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3년 만에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소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죠. 미영은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약한 미소를 짓던 준호의 모습이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젊은 남자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농담하시는 거죠? 미영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과거에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 25년 넘게 일했습니다. 호주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한 경험도 많고요. 과거요? 과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지금 청소를 하고 계세요? 미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공황장애, 커리어 포기, 3년의 공백.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청소나 하세요. 또 다른 여직원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바이어 임원단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회사 망치고 싶으세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요. 지금의 그녀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격증도 경력 증명서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은 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다시 자신들의 일로 돌아갔어요. 미영은 복도로 나와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카트를 밀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이제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 1시 미영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양인 일행이 들어왔어요. 4명의 남녀였고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들의 말투를 들었어요. 호주 억양이었죠. 바이어 임원단이 도착한 거예요. 회사 임원들이 급히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악수와 인사가 오갔고 일행은 3층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미영은 로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 되길 바라자 제발.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대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미영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청소 일정이었죠. 회의실 근처를 지나갈 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양이 강했고 속도가 빨랐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김 대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트북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이어가 뭔가를 물었지만 김 대리는 단어 몇 개만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김 대리가 한국 측 임원에게 한국어로 속삭였어요. 2월 말까지 배송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 가능하다고 해. 임원이 답했습니다. 김 대리는 다시 더듬거리며 몇 마디 건넸어요.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영은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신뢰가 깨지고 있었죠. 통역이 매끄럽지 않으면 계약도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바이어가 빠르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계약서 용어가 섞여 있었어요. 김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질문은 책임 조항에 관한 것이었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어요. 김 대리가 간신히 되물었습니다. 바이어가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 대리는 여전히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는 한국 측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배송 늦으면 누가 비용 부담하냐고 묻는 것 같은데 우리 측 책임 아니라고 해. 불가항력 조항 있잖아. 임원이 답했어요. 김 대리는 다시 어설프게 몇 마디를 전했습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명이 서류를 덮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차가웠어요.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투는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신호였어요. 회의실 안에 한국 측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 대리가 다급하게 뭔가 말했지만 바이어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영은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들어가면 뭐라고 할까? 또 비웃을까? 하지만 저 계약이 깨지면 저 사람들도 회사도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미영은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아들의 약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이번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해야 해. 미영은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바이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한국 측 임원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김 대리는 안도하는 듯한 동시에 불안한 표정이었죠. 미영은 바이어 임원단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녀는 호주식 억양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끊김없이 자연스럽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죠. 한국 측 과장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세요. 하지만 바이어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는 미영을 주시하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무역 업무를 했었고 특히 호주 바이어들과 협상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요. 바이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미영에게 계속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회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까 바이어가 물었던 책임 조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배송 지연 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요. 미영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비즈니스 문서였지만 그녀의 눈은 빠르게 핵심을 파악했어요. 7조 사망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정부 조치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지연은 8조 1항의 페널티 조항에 해당한다고요.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미영은 계속했습니다. 현재 초안에는 배송 지연 시 주당 2%의 페널티가 명시되어 있지만 상한선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한 달 지연되면 8%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요. 바이어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게 우려사항이었다고 말했어요. 미영은 한국 측 임원을 돌아보며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초안에는 배송 지연 시 주당 2%의 페널티가 명시되어 있지만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배송이 한 달 지연되면 8%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측에도 위험합니다.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어? 네. 8조 1항입니다. 미영이 답했습니다. 임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미영은 다시 바이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페널티 상한선을 총 계약 금액의 10%로 제한하고 유예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자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 보호받으면서도 책임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바이어 리더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10% 상한선, 14일 유예 기간.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검수 조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품이 검수에서 떨어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미영은 계약서를 다시 넘겼어요. 9조 2항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제품이 초기 검수에서 떨어지면 판매자가 재검수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불량률이 3% 미만이면 허용 오차 범위 내로 봐야 하고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게 맞다고요. 바이어가 동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실력 있다고. 어디서 호주식 계약 협상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시드니 기반 무역회사들과 일했다고요.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느 회사냐고 물었어요.
하틀리 앤 컴퍼니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바이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틀리를 안다고. 아직도 운영 중인 회사라고. 세상 참 좁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이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김 대리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김 대리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미영은 완벽한 통역을 해냈어요.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며 때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계약서의 애매한 표현들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죠. 바이어가 결제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재 50대 50 구조보다 성금 30%, 선적 시 60%, 인도 후 10%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요. 미영은 한국 측에 설명했어요. 성금 30%, 선적 시 60%, 인도 후 10%로 나누자는 겁니다. 현재 50대 50 조건보다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거든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해. 미영은 바이어에게 답했습니다. 30, 60, 19조를 받아들이겠다고. 다만 마지막 10%가 인도 후 30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바이어가 웃었어요. 공정하다고,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이 다듬어졌습니다. 배송 일정, 품질 보증, 분쟁 해결 절차까지. 미영은 마치 3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능숙하게 협상을 이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전문성이 묻어났죠. 오후 4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바이어 리더가 일어나며 미영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계약을 살렸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입니다. 이미영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바이어가 명함을 건넸어요. 미영 씨,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만약 다시 무역 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간 후 한국 측 임원들이 미영을 둘러쌌어요.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청소하시는 분이 맞아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네. 현재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정도 실력이면. 임원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죠. 내일 오전에 사장님 만나보시죠.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오늘 하루로 끝일까? 퇴근 시간 미영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미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오늘 괜찮은 일 있었어. 곧 갈게. 밤 8시 미영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영이 들어서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통역을 했어. 호주 바이어들 상대로.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요? 진짜요? 응. 엄마도 놀랐어. 아직 할 수 있더라고.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냐, 엄마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엄마 내일 회사 사장님 만나보래. 혹시 모르니까. 기대는 하지 않을게. 잘 될 거예요, 엄마. 엄마 실력이면 어디 가도 통하는 거 아시잖아요.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영은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은 60대 초반의 남자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며 일어섰어요. 이미영 씨죠? 앉으세요. 사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장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제 일 들었습니다. 덕분에 15억짜리 계약 살렸다던데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25년 넘게 해외 영업을 했다. 보통 경우는 아니죠. 사장이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공황장애가 왔었습니다. 50 넘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청소 일을 선택하셨군요. 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영이 답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이미영 씨, 우리 회사 해외 영업부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미영은 놀라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어제 보여주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급여는 청소 일의 5배 드리죠. 물론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시작하겠지만 석 개월 후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미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3년간 공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리고 어제 당신은 증명하셨잖아요.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사장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사장의 손은 따뜻했어요. 사장실을 나온 미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빛 같았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준호가 받았어요. 엄마, 준호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해냈어. 모료 엄마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 제대로 된 일. 해외 영업부로.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엄마가 해냈어.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마지막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걸레와 세제통, 청소 카트. 3년간 그녀를 먹여 살린 도구들이었어요. 미영은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창고에 청소 도구를 넣으며 미영은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25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공황장애로 인한 좌절, 3년간의 침묵.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길.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황장애는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고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있었고 다시 찾은 자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미영은 창고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이제 청소부가 아니라 실무자로 다시 불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 병원에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영은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이제 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엄마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엄마가 조절할 수 있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미영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서도, 준호를 위해서도. 그날 밤 미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넓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공백도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미영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미영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인사팀으로 출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위기를 막아낸 손으로 아들의 치료를 지킬 현실을 붙잡으며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열어젖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 빛 속에서 자신도 다시 빛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실무자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의 당신 자리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